찬찬히 할 테니까 찬찬히 덮고 찬찬히 따라오시오. 보자. 왼쪽에 보면 우리말과 매체의 변천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딸한테 보낸 편지글이래. 오늘날 상황이랑 뭐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이런 것들 한번 볼 거야 우리가. 너난 시집에 가 바친다 난 하거니와 어이 개양이 난 품고 있난다. 행여 간모나 하였거든 약이나 하야 먹어라. 우리가 고전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는 집에 가서 혼자 자꾸 읽어봐야 된대. 읽어보고 좀 익숙해져야 된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고 잘 못 읽을 것들이 좀 많아. 중간에 점 찍힌 거 아래아는 그냥 아로 읽으면 되고, 꼭 있는 그대로 너 난 시집에 가 바친다 난 이래 안 읽어도 돼. 현대어로 비슷하게 너는 시집에 가 바친다 난 하거니와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 얘들아 꼭 똑같이 안 읽어도 돼. 행혀 뭐 이렇게 안 읽어도 돼. 그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우리는 이제. 자 봅시다. 쭉 넘어가 보면요, 이 편집글의 어떤 매체나 뭐 어떤 소통 방식들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매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차이는 중간고사 들어갈지 기말고사 들어갈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근데 일단은 좀 가볍게 한번 가볼게. 그래서 우리가 범위 넣으면 좀 더 깊이 하면 되고, 그 국어의 역사적 변화는 뭐 좀 알아두면 돼. 뭐잘 나오진 않는데,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있는데, 보통 학교가 이제 중세국어까지 하지 싶고, 내 생각엔 경명은 근대까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예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근데 뭐 얼마 차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 될 거야.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도는 나중에 범위 들어가면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볼 거고 우리는.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 라는 걸 배울 건데, 글자도 좀 특이하고 적혀 있는 게 보면 지금 생종 엉쟁 막 이래 있잖아. 근데 읽을 때는 세종 어제 이래 있거든. 그럼 저 받침에 있는 이응은 뭘까? 훈민정음 할 때도 저 밑에 이응이 있는데, 생종엉쟁 밑에 있는 이응하고 정에 있는 이응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앞에 건 세종어제, 종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발음을 하는 이응도 있고 하지 않는 이응도 있고 좀 그래.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 그리고 왜 시장 이렇게 했을까? 훈민정 정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음에 있는 지 초성 저 여린 히읗이거든. 히읗보다 약간 여리게 발음을 했는 거라서 아마 흠, 뭐 이랬지 싶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자, 그런 것들 왜 있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우리가 이거는 달달달달 외워야 돼. 눈 감고 막 달달달달 외워야 돼. 일단은 한번 끊어보자. 내가 끊어줄 테니까 한번 끊어봐. 나랏 끊어볼게. 나랏 말싸미 등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미리고자 할 배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배 니겨 날로 스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라민이라. 다 끊었어. 다음 주 방학이니까 집에 가서 한 10번만 읽어와. 나란 말싸미 둥그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합디 아니야. 한 10번만 읽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야. 나란 말싸미 둥그게 달아 문자로 알아서 서로 삼합디 아니 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내리고자 할때 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하려면 하니라. 뭐 이렇게 랩하듯이 달달달달 외워야 될 거고, 내용이 굉장히 많고 학교에서 뭐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봉도 가면 뭐 김종철 거도 보고 미래인 것도 보고 이제 볼 건데, 일단 우리는 김수학이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안 나와 있는데 조금 중요한 것들 그거를 할 거야. 자,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면, 얘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끊었잖아 내가. 아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끊었잖아. 그러면 나랏 얘를 보고 밑에 우리나라의 요까지 이렇게 끊는 거야. 그러면 인마가 해석을 현대에 와서 요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요렇게 나라까지가 우리나라라는 뜻이고, 나는 격조사 잘 안 된다. 격조사는 우리가 요번에 발음하면서 좀 비슷해. 발음할 때 우리가 어미를 했고, 격조사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이 가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을 때문에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 내라는 놈이 항상 주어가 되고 밥이라는 놈이 항상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어떤 조사랑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 될 수도 있고 뭐 소수로 될 수도 있고 관형어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문법 뭐고 시제할 때 형용사하고 소술격 조사이다 하고 막 이렇게 공부할 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얘가 소수로 되니까 얘가 소술격 조사다 이렇게 해서 뭐 소술격 조사는 원형을 쓰면 현재고 이렇게 공부했어. 그거야 그거. 그거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얘를 주어로 만들어 주니까 주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목적어 자격을 주니까 목적격 조사.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는 얘 때문에 간형어가 되니까 얘는 간형격 조사 뭐 이런 거. 근데 국어에서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애들이 주격 조사 뭐 있어? 그러면 은는이가 이렇게 잡는 애들이 많은데 은는이가 잡으면 안 돼. 우리는 이가로 잡을 거야. 주격 조사는 이하고 갑밖에 없어. 은는은 안 들어가. 얘는 주격 조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물론 이제 이 는이라는 애가 요 나를 주어로 만들어 주긴 하는데 좀 다른 의미도 있어. 나는 학생이야. 쟤는 아닌데, 쟤는 학생이 아닌데. 나는 학생이야. 나도 학생이야. 나만 학생이야. 그래서 은는 도만 같은 애들. 좀 보조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이 있어. 얘들을 보조사라 해 우리는. 그럼 일단 우리는 격조사하고 보조사 2개 정도만 구분해주면 돼. 접속조사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 2개 격조사. 뭐 문장 성분을 찾아보면 격조사는 찾을 수 있을 거고, 의미적인 걸 따져보면 이제 얘가 격조사냐 보조사냐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조사를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나는 선어만 의미 안 된다. 없지? 선어만 의미 다 되지. 문법 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알면 돼. 우리는 문법적인 건. 자, 볼게.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간형격 조사를 의를 쓰고, 야는 왜 나왔노? 야, 의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시옷을 써서 간형격 조사를 나타냈네. 그렇네. 그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가
현대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 얘에 해당하는 현대어들, 현대어에 해당하는 얘들은 어떤 말들이겠네.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됐지? 여기까지. 일단 나라, 우리나라 할 거고. 얘는 지금 좀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당겨 보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약간 의미가 없지. 우리 소리 다른 그 발음하는 거 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인데 뜻이 없으면 연음시킨다 했잖아, 우리가 발음할 때. 그 연음을 그대로 적은 거겠지 지금. 이제 잠오면 잠깐 일어서도 된다, 나갔다 와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쉽게 적을게. 요렇게 해놓고 지금처럼 요렇게 적었어. 그럼 요걸 우리는 끊어 적기라 해. 지금 우리가 적는 것처럼 끊어서 적는 거. 그리고 방금처럼 여기 있던 받침을 이어서 적었어. 그러면 이어 적기라 하면 돼. 잘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도 받침을 적고 또 받침을 한 번 더 적어, 얘들아. 그럼 이런 걸 이제 거듭 적기라 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끊는다 해서 분철, 얘를 잇는다 해서 연철, 얘를 중복된다 해서 중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처음 듣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지. 근데 아직까지는 뭐 다 외울 필요 없고, 얘들아.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우리 맛을 볼 거야. 보고 나서 이제 문법 다 하고 범위 들어가는 것만 또 집중적으로 다시 할 거야.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있어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다시 하면 어딨냐, 나와라. 그러면 얘를 내가 땡겨 오면 있고 이렇게 돼 있네,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 현대어를 보면 인마가 누군가랑 다르다 했으니까 다른 애가 누구야 하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이가 지금 주격조사로 써 있는 거야. 됐지?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높일 때 말씀을 쓰거나 내 말을 낮출 때 말씀을 쓰잖아, 우리 해자 높임법에. 근데 옛날에는 말씀이 뭐였지? 아, 말이네. 말. 어이구, 문치야. 목 부러진대. 서서 해도 돼. 요 앉아서 할래, 우리 민치.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할까? 요 앉아서 할까? 어떻게 할고? 자꾸 졸면은 몰라지고 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그 의문할 때 또 이런 것도 배웠잖아. 의문에서 그 말의 장단을 통해서 말의 뜻을 구분할 수 있다 했잖아. 그때 우리 달리는 말이 뭐였지? 기억나? 짧게, 길게. 다 까먹었어? 너무 많이 까먹네. 달리는 말이 빨리 하는 거였어. 말. 사람이 하는 말은 길게 하는 거였거든. 요 옆에 보면 요런 것들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이건 나중에 방점이라 나올 건데, 아무튼 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 요렇게.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점이 2개 찍혀 있던 애가 현대에 와서 장음이 됐겠지. 우리 지금 이제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을 발음할 때 이렇게 하잖아. 여기 점 찍잖아. 이게 남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왼쪽에 점을 찍는 거지. 왼쪽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요렇게 해놓고, 아, 얘는 점이 하나 찍혀 있는 말이, 이 점에 따라서 나중에 할 건데 성조가 다르거든. 점이 없으면 낮게 안 적어도 할 거야.
점이 없으면 낮게 하고, 점이 한 개 있으면 높게 하고, 두 개 있으면 낮았다가 높이 하면서 좀 길게 읽었거든, 옛날에는. 중국 애들 지나가다가 중국 애들 만나면 시끄럽잖아, 중국 애들. 엄청 시끄러워. 왜 시끄럽냐면 성조 때문에 시끄럽거든. 니샤마, 히하마,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옛날 우리도 그랬어. 그러면 나랏 할 때, 나랏 이렇게 했을 거야. 나랏, 나랏, 말씀이, 막 이랬을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왜 그렇게 했겠어 하면, 한자로 이렇게 다 적다가 옛날에는 우리말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요런 말이 달리는 그 동물 말인지 사람 말인지 모르겠지, 사람들이. 한자로 적어놓으면 의미를 알지만 국어로 해놓으니까 의미가 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헷갈리니까 점을 찍어가지고, 점이 없는 것도 찍은 건데 아무튼 점을 찍어가지고 뭔가 의미를 이렇게 구분했을 거야 아마. 그런 걸 거야. 그걸 이해하면 돼 우리는. 자, 일단은 얘 해결했고, 얘 보니까 쌈, 옛날에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옆에 왼쪽에 점을 찍어서 좀 지금 현대에 길게 하는 거고, 뭐 요 정도야, 그지? 이렇게 다 해결했어 우리가. 그다음 둔기획이 있어. 둔기획이 지금 중국인데, 요 가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요 애가 현대의 요 가인 거잖아. 그러면 무엇과 다르다 할 때 쓰는 요 갈로가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 뭔가를 비교하는 부사어의 격조사지, 얘가. 우리 현대를 치면 뭐 어디에 간다 해서 장소를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는 애가 지금은. 근데 좀 달라, 현대하고는. 이 애가 과네. 근데 애들이 또 요 애를 무조건 가로 달달달달달 외워.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얘가 이 상황에서 관 거야. 뭔가를 비교하는 거야. 너와 나는 달라. 뭐 이런 경우 있지. 너와 뭐 무엇과 같이 갔어. 이런 건 안 돼. 비교를 할 때만 쓰는 어떤 격조사라 생각하면 돼. 요 애가 지금의 가야. 근데 무조건 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비교를 할 때 쓰는 어떤 조사구나. 그게 현대로 해석을 하니까 바꾸니까 가가 되는구나 하는 거고. 달아, 달라. 옛날에는 리응, 이응이었네. 지금은 리을, 리을이네. 요렇게. 그 다음에 보니까 중국이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어.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해석할 때 우리가 문자라 한단 말이야. 문자. 그럼 여기서 말은 음성 언어적인 거겠지, 그지?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여기서 말하는 문자겠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음성 언어인 말이 중국의 음성 언어랑은 다른데, 그걸 우리는 이 한자라는 문자로 쓰고 있으니 의미가 서로 통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고민이 되겠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중국이라 하면 되지, 왜 둔기기라 했지? 그냥 문자 하면 되는데 왜 문짱이라 적어놨지?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좀 고민이지. 잠깐만 있어보지. 어디까지 나와 있노? 너무 안 나와 있다. 자, 일단은 나와 있는 대로 볼게요. 우리는 일단 우리 책에 보면 동국 조은식 한자음 표기라고 돼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 지금 이게 정확한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쉽게 생각하면 이상적 한자음을 표기하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될 거야. 한자음을 표기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봐. 앞에 봐봐. 얘의 발음 기호가 없어. 만약에 이 발음 기호를 적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얘의 발음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 글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쳐보자. 지금 한자가 마찬가지였을 거야. 조선시대에 한자를 이렇게 양반들이 뭐 선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한자에 음을 적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말로. 그랬을 거 아니야. 발음기호 같은 게 없잖아. 그 뜻을 적는 것도 한자고 그 음을 적는 것도 한자였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다 보면 똑같은 한자어라도 사람들이 똑같이 발음하겠어? 다르게 발음하겠어? 다르게 발음하는 거야. 너희가 이제 어떤 이제 마을에서 서당에 이제 같이 온단 말이야. 이 친구는 A라는 서당에 왔어. 그래서 그 서당 선생님은 금자야, 목이 금자야 이래 하는 거야. 그럼 그 마을 애들은 다 이래 읽었을 거야. 또 이제 현진이는 B라는 서당에 갔는데 금자야, 그럼 얘네 또 금자로 읽는 거야. 그럼 나는 또 B를 C라는 데 갔는데 콩맹맹이 소리야. 그 선생님 컹자 그 마을 애들은 다 금자로 읽는 거야. 그런 애들이 이제 막 이제 과거 시험을 치고 조정에 이렇게 왔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세종대왕이 이제 얘들한테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종이에 딱 적어서 준단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읽게 시킨단 말이야.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애들이 다 다르게 읽는 거야. 그러면 세종대왕이 자 내가 말하는 거 받아 적고 요거를 저 밑에 관리들한테 전달하고 백성들한테 전달해 이럴 거란 말이야. 세종대왕이 말하는 걸 적는 한자 다 다른 거야 애들이. 전달이 안 돼. 전달이.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이 한자에 음을 표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세종대왕 맨 처음으로. 근데 생각을 해봐. 너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 우리 그 6명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 영어 단어에 음을 우리 한글로 적는다고 생각해봐. 맨 처음에 우리가 적는 거야. 최초로 입 째진데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 이제는 애플로 적고 싶겠나 우리 6명은. 아니면 진짜 미국 애들이 하는 민채야. 미국 애들이 하는 그 본토 발음으로 적고 싶겠나. 처음에 적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겠어. 최대한 본토에 좀 가깝게 진짜 이 발음의 소리처럼 적고 싶었지 않을까. 현실에서는 애플 하지만 그래도 이걸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너 어릴 때 왜 단어 공부할 때 발음기 모르면 막 한글로 적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했잖아. 안 했어? 그때 최대한 선생님이 발음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적잖아. 뭐 뭐 이래 적는 거야. 최대한.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이때도 이 글자를 최대한 이 한자들을 최대한 중국의 이상적인 한자, 현실음이 아니야. 이해만 잘하면 돼. 현실음이 아닌 이상적인 한자음으로 표기를 하고 싶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서 발음하는 건 조금 달라. 뭐 쉥조, 어쟁, 뭐 훈민정, 흠, 능기, 문자, 뭐 보면 뭐 프렉션, 뭐 이런 식으로 적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처음에. 이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야. 그럼 어떻게 이상적으로 적고 싶었냐 하면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일단은 모든 한자음 표기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적어. 무조건. 한자음 표기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적어. 그러니까 지금 생종, 엉쟁, 훈민, 정음 해서 초성, 중성, 종성이 없는 애든 있는 애든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적어. 그래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요 이 글자는요 왜 정성이 없어요? 한자음을 표기할 때 한자를 적어 놓고 우리 지금 치면 왜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옆에다가 이 발음기호 이렇게 적듯이 이 한자의 발음기호를 우리말로 적은 거야 그냥. 근데 나는 우리말이니까 상관이 없잖아. 진짜 착했어? 정신 차렸어? 조심해 목 부러져.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원래 이제 봐봐 받침이 이렇게 원래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받침이 없는 애는 지금 없다. 우리 초성에 없을 때 이응 하듯이 받침에도 발음이 없을 때 이응을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글자는 원래 받침이 있으니까 또 이응을 적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은데 지금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학대를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끊겨서 그런데 발음을 하는 애는 우리가 이거를 옛 이응이라 하기도 하고 꼭지 이응이라 하기도 해요. 동그라미에 꼭지가 딱 있어서 옛 이응 아니면 꼭지 이응 꼭지 이응을 썼다 보면 책에 보면 좀 있을까 표시가 돼 있을까. 근데 이게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좀 표시가 많이 안 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야는 그냥 이응으로 돼 있어. 그런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게 좀 깨져.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종성의 음가에 따라 즉 종성의 소리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안 내는 이응과 내는 옛 이응 꼭지 이응을 구별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쓰여져 있기는 지금 생종, 엉쟁, 훈민정음 쓰여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 이렇게 읽는 거지. 우리는 지금.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지 우리 이해했고 왜 중국이라 안 하고 균깃이라 해서 좀 이상적인 어떤 음을 적은 거라는 거 좀 했고 세종이라는 말은 뭐 세종장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썼는 것 같고 어제는 이제 직접 만들었다 이거고 후는 뭐지 얘들아? 무슨 혼자고 가르치는 혼자잖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거잖아, 그지?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가 해결이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옆에 이 점 찍은 것들 있는데 지금 책이 안 나와 있어. 저 뒤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점이라 하는데 성조를 나타내는 거야.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성, 거성, 상성. 평범하다. 평성, 거성, 상성. 점이 없으면 평성. 낮게 발음하면 돼. 낮게. 시험에 방점을 우리가 음의 뭐 장단이다, 음의 길이다 이래 나오거든. 다 틀려. 성조는 높낮이야, 높낮이. 높낮이. 평성이면 낮게, 거성이면 높게, 상성이면 낮았다가 높게, 낮았다가 높게. 그래서 상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 국어에 이제 장음으로 남아 있는 거지.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쪽에 찍어. 왼쪽에.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놓고 나라는 놈 얘들아 점이 하나 찍혔으니까 거성이 지금 틀려. 점은 지금 얘는 없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걸 한 번씩 내더라. 그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세종, 어제, 훈민정음 됐고 나라 됐고 말싸미 됐고 둥글게 됐고 다라까지 우리는 했다 그자. 천천히 할게. 그 다음에 문자 하면 한자와 서르 돼 있는데
모음을 우리가 만들 때 중학교 때 배웠는데 천지인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천이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거든. 그치? 그러면 하늘이야. 천은. 그러면 하늘하고 위로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 위로 있는 애들. 위로 삐친 애들. 그다음 오른쪽으로 삐친 애들이 있어. 현진이도 자무나. 눈이 스물스물한데 깨야 돼. 이거 다시 못해. 그리고 아래로 삐친 애들. 왼쪽으로 이렇게 삐친 애들이 있어. 적어야 돼, 옥토야. 설명이 너무 안 돼 있다, 야. 모음에는 양의 성질인 애가 있고 음의 성질인 애가 있어, 얘들아. 모음은. 우리 위쪽은 뭐 같노, 민치야? 위쪽. 양 같나, 음 같나? 그러니까 위쪽이라는 느낌이. 위는 양 같지. 아래는 음 같지. 현진아, 오른쪽은 느낌이 양 느낌이잖아. 동쪽, 좀 따뜻한, 양은 좀 따뜻한 느낌, 좀 포근한 느낌. 막 양음은 약간 차갑고 좀 딱딱한 느낌이야. 왼쪽은 약간 차가운 느낌이잖아, 우리가. 왼쪽, 서쪽, 이쪽은. 그래서 얘가 양성, 얘가 음성,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 그럼 우리는 지금 보면 서로라 하는데 옛날에는 서르라 했어. 아, 모음을 조화롭게 하는 게 있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래서 서가 왼쪽이니까 르를 쓴 거야. 모음 조화를 지켰었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안 지키지. 그냥 막 쓰지, 우리는. 우리는 서로 해서 음 쓰고 양 쓰고 이런 식으로 모음 조화를 안 지키는데 옛날에는 모음 조화를 지키려고 저렇게 많이 썼어. 됐어. 지금 서르 돼 있고 사마띠는 통하다. 이건 빨리 앉아. 잘 왔다. 30분 뭐. 지금 우리는 김수학 110 하고 있어. 사마띠라는 놈은 일단 지금 우리로 치면 뭔가 서로 통한다, 의미가 통한다 이런 말로 쓰는 건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사맞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통하지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나? 훈민정음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자음은 뭐 상형의 원리, 그리고 가해, 모음은 뭐 상형의 원리, 뭐 합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했었어. 우리가 초출, 제출 좀 했었거든. 좀 기억나나 배운 사람들. 근데 초성에 쓰는 게 자음이고 중성에 쓰는 게 모음이었어. 그럼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쓰면 아는데 옛날 사람들 처음 훈민정음을 배운다 생각해봐. 너희가 처음 배워. 초성은 어떤 거 써요? 이런 거 쓰면 돼. 뭐 기억이랑 니은이랑 티귿이랑 뭐 있는데 이래 쓰면 돼. 그럼 중간에는 뭐 써요? 아야, 오요, 의임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모음을 가지고 뭐 만들어. 그럼 종성은 어떤 걸 써요? 막 이랬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세종대왕이 종성은 따로 안 만들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 쓴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초성 글자를 다 썼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팔종성법을 만들었어. 우리는 지금 현대에 우리는 7종성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느, 다란, 물방, 울 해가지고 배웠단 말이야. 다 적어야 돼, 가연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중세국어 시절에는 8종성을 써서 이렇게 썼어. 시옷도 썼어, 종성에.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얘들아. 우리는
이 글자나 이 글자나 발음 똑같이 하잖아. 우리는 칠종성이니까. 얘도 옷 하잖아. 잘 들어야 되네 말. 근데 옛날에는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이 달랐을 거야 아마. 각각 있으니까. 뭐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모르겠어 얘들아. 근데 얘는 우리처럼 옷하고 얘는 옳죠 민채야 괜찮지? 시옷 받침을 생각해봐. 아마 그렇게 했을까. 그 약간 나연아 그 시옷 알지? 약간 느낌. 시옷 느낌이 안 나나? 이렇게 약간 시옷 받침을 얘는 옷 왼쪽에 끝 이런 느낌. 아 이거 하면 애들 막 빵 터지는데 너는 뭐 감각이 없네. 그러니까 신하들은 막 재미없나 민채야. 잠이 와서 재미가 없어. 아마 그랬을 거야. 이런 느낌이 있을까?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봐봐. 어떤 책에 요 글자가 있으면 후미적은 맨 처음 생겼을 때 모든 초성을 종성에 다 쓸 때의 어떤 글자인 거고, 요 치읓을 요렇게 바꿨네? 팔종성이라서 요렇게 글자를 바꾼 거네. 적어봐. 무조건 적어야 돼. 이걸 알 수 있겠지, 우리는. 그리고, 빨리빨리 적어야 돼. 그리고, 아니할세. 니을세는 뭐뭐함으로 뭐뭐하기 때문에 아니하여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까.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주정신. 왼쪽에 보면 중국과 다른 우리의 글자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하는 것. 이런 전차로 어리는 지금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고 쓰는데 옛날에는 어리석다로 써.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됐어. 그런 의미의 이동이고 완전 딴 말이 됐어. 이런 것도 보면 어여쁘다 하거든 얘들아. 어여쁘다. 이게 어여쁘다. 지금은 예쁘다 하잖아. 아름답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불쌍하다, 가엾다 이런 거. 완전 딴 뜻이 된 거. 의미의 이동이고. 말씀 같은 거 봐봐.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옛날에는 말이라는 의미로 썼단 말이야. 옛날에는 모든 말. 지금 우리는 말씀을 상대방 말을 높이거나 내 말을 낮출 때만 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축소가 되겠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 의미의 축소, 의미 확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요런 거 보면 요런 거 봐봐. 요런 거 보면 요게 논 플러스 이가 돼. 이게 사람이거든. 옛날에 놈은 또 얘들아 이만큼의 의미였어. 그냥 모든 사람이 놈이었어. 근데 우리는 이놈 저놈 할 때 좀 낮춰 부르잖아 지금. 이런 것도 의미의 축소겠지, 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자, 어린, 백성, 이랑 똑같은 놈이 있어. 얘가 지금 해석을 하면 백성이 말하고자 그랬으니까 말하는 게 백성이란 말이야. 그럼 야가 문장 성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지, 나연아? 주어가 되지, 그지? 그리고 이가 뭐가 되지, 그러면?
주격 조사가 되지. 근데 봐봐. 임마하고 둘 다 여기 이가 있는 거야. 그치? 됐어, 여기까지? 근데 요걸 딱 해석하면 이게 하다라는 거거든? 하다. 뭐, 지금 치면 하는 데 있는데 뭐 할 해도 돼. 상관없어, 그거는. 아무튼, 이 바가라는 건 얘들아 봐봐. 바가라는 건 뭔가가 말하고자 할 뭔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있는 게 누구야? 임마지, 바지, 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지금 우리로 치면 할 뭔가가 이 뜻이거든? 뭔가가.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로 썼다는 거잖아? 근데 야를 해석을 우리는 바가로 하잖아? 그러면 야는 지금 바 플러스 2에서 주격조사 얘를 썼다는 거지, 지금. 됐어, 뭔 말인지. 일단 주격조사인지는 알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르지. 다르지. 그지? 뭔가 다르지. 잘 알아야 돼. 목소리 헷갈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되고 얘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받침이 이렇게 있으면 즉 자음으로 끝나면 이응이 있는 요 이를 쓰고 그치? 모음으로 끝나면 이응이 없는 얘를 써서 붙여버리네. 요런 차이가 있기는 하네. 그 정도. 어렵대. 제가 봐야 된대. 근데 백성이 할 때 얘를 쓴 이유는 얘가 자음이기 때문이겠지. 만약에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 주격조사를 붙인다면 어떤 걸 붙이겠어 하면 우리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를 붙이겠네 하면 안 되겠지. 이 이응은 없는 거니까. 아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야, 학교에서. 그럼 우리는 얘를 왜 썼고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얘는 옛날에 우리 현대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걸 쓰고 이 상황이 아니면 저런 걸 써야 된다. 이거를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지금 첫날이라서 좀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하다 보면 아무튼 내 말만 따라오면 돼. 그리고 또 안 되면 물으면 돼. 다행히도 늦게 와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 문학 막 하다가 오늘 어른아 오니까 문법을 막 하고 있어. 얘들 우리 두음법칙 요번에 배웠잖아, 그지? 초성에 니, 냐, 녀, 뇨 이런 거 안 온다 그랬잖아, 그지? 두음에. 근데 야는 지금 왔지. 우리 현대로 치면 이러고자가 지금 말하고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얘를 현대로 하면 이르고 저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이른다로 와야 돼. 이걸 말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두음법칙 헷갈리던데 아무튼 얘를 니은을 이응으로 바꿔야 되지, 현진아. 니은을 이응으로 바꿔야 되지. 아니지. 니은을 탈락시켜서 두음법칙을 적용하는데 우리는 그지? 옛날에는 안 했네. 자, 있어도 마침내 자 얘를 해석하면 이 제가 자신의 이 뜻이잖아. 자기들의 우리 현대로 하면 자기의 그 사람의 이 뜻이잖아. 그 아이의 자꾸 적어야 되나? 물으면 묻고 나 말고 그 아이들의 자기들의 자신의 이 뜻이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로 치면
플러스 2 이래 되잖아. 그럼 옥토야 이 2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조사가 되는 거야? 이게 저의로 되니까. 자신의 뜻 이래 되니까. 간접격 조사 되겠지. 저 나라한테 시오 진짜 똑같지. 그럼 간접격 조사도 어떤 경우는 시옷을 쓰고 또 어떤 경우는 이를 쓰는 경우도 있네. 그치? 그럼 중세국어가 현대국어로 해석이 돼야 이 문장 선분을 우리는 체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요렇게 뜻이야 뜻. 어떤 뜻. 자신의 뜻. 지금 목적격 조사, 모음 조사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설명? 나중에 다른 출판사 걸 한번 보자. 우리는 지금 목적격 조사를 얘 아니면 얘를 써. 그지? 받침이 있을 때 가연아 둘 중에 뭐 쓰지? 받침이 있을 때 앞에 말이 받침이 있을 때 목적 조사 뭐 써? 얘 쓰잖아. 얘 쓰고 없을 때 받침 없을 때 말을 해줘봐. 목적격 조사 알아 몰라? 목적격 조사를 쓸 때 나 있으면 뭘 써? 목적 조사로 나 안 들려서 그랬으니까 나 그래 나를 쓰잖아. 나를 만약에 not 하면 not을 이래 쓰잖아. 이게 두 개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 두 개.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옛날에는 알을 날을 이렇게 있어. 빨리 적어야 돼. 가연아 뭐 보고만 있어. 그럼 아까 했는 거에서 우리가 좀 가면 민채야 일단은 받침이 있냐 없냐 하는 건 똑같아. 받침이 있으면 임마 중에 한 개 쓸 거고 받침 없으면 임마 중에 한 개 쓸 건데 아까 전에 민채야 우리 했잖아. 얘는 무슨 모음이라 했지? 니한테 물었다 아까 내가. 야는 졸고 했는데 내가 니한테 아까 물었는데 계시네. 야랑 요 위로 있는 애랑 요래 있는 애 있잖아 민채야. 야들 무슨 모음이라 했어? 양성이라 했잖아. 교린아 얘랑이 무슨 모음이라 했어? 음성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제 앞에 어떤 놈이 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왔다 치자. 받침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 중에 뭔가를 하겠지. 그래놓고 얘가 아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지. 만약에 너 했다면 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받침 없으니까. 근데 어가 음성이니까 얘를 선택한단 말이야. 됐어?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 얘가 뜻이란 말이야. 뜻. 받침이 있으니까 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다 적어야 돼. 가연이는 야가 양성이고 야가 음성이야. 얘들은 얘들끼리 묶을 거야. 가연아 아까 앞에 했어 우리가. 그러니 얘는 으니까 얘를 선택하겠지 얘들아. 해놓고 디귿을 여기 집어넣어 버리겠지.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적는 거겠지.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온단 말이야. 적고 여기는 얘들아 목적격 조사 들을 썼다 이래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는. 아닌데요 선생님 목적격 조사 을을 쓴 건데요 이래 가야지 우리는. 그럼 디귿은 뭔데? 내 앞에 있던 애가 연음이 된 건데요 이어적기 한 건데요. 똑똑하군. 그럼 왜 을 썼는데? 네 받침이 있고 음성이니까 을을 썼는데요 똑똑하군 이래 한단 말이야. 그걸 서술형으로 다 적어낼 수 있어야 돼 나중에 되면. 근데 쉬워 사실.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래. 괜찮아. 따라오기만 해. 조금씩. 100% 몰라도 돼.
자, 그럼 또 가볼게. 뜻을 여기 보면 실어가 없네. 일단 실어를 능이로 지금 잡자. 잘 이 말이야. 자기 뜻을 잘. 표디가 봐봐. 표디가 표지로 해석된단 말이야. 오? 옛날에는 디 했고 지금은 지 했네. 오? 고개음화가 안 쓰였네. 이런 식으로. 고개음 현상이 적용이 안 됐네. 못할. 마찬가지로 했지. 놈이. 우리 요거는 했어. 중세국어 할 땐, 고전문학 할 때. 얘가 많다. 얘가 뭐에 두. 뭔가를 한다에 두. 앞에 게 많다고 뒤에 게 뭔가를 한다. 그런 의미야. 내도 마찬가지겠네. 내가 지금 해석을 보면 내가로 해석되더라. 내가. 그러니 야가 나가겠지. 나가. 나하지 원래는 나. 현대어로는 내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나가 이거지. 나가. 됐나?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얘는 자 봐봐. 우리 요번에 모음 저기 표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우리는 그치? 기억나지? 그치? 그리고 쌤이 무슨 화라는 건 인마가 아닌 게 인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원순모음하는 원순모음이 아닌 놈이 원순모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스물은 지금 우리로 치면 어디간 스물 된단 말이야. 즉 원순모음이 아닌 으가 원순모음인 으가 됐지. 그러니 옛날에는 원순모음화가 안 됐었고 지금 우리는 원순모음화가 된 거지. 그리고 왜 됐겠어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 미음이 입술 소리니까 입술 소리인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원순모음화가 됐지 않겠느냐를 추리해 볼 수도 있겠지. 여덟 짜랄 아까 전에 자 볼 거다. 우리가 나연아 받침이 야는 받침이 있으면은 우리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우리가 받침이 있는 애는 이거 둘 중에 쓴다 했잖아. 나연아 그치? 근데 얘는 왜 얘를 쓴 거야? 없는 거지. 요 받침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야로 생각해야지. 문자로. 짜. 88짜. 그러니 둘 중에 하나고 현진아 아래아는 뭐니까? 아이고 미안.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생각해야 되겠지. 아래아는 뭐니까 현진아? 아래아는 뭐니까? 다시 지금 받침이 자음으로 끝났다면 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요 받침은 없는 거니까 없는 거는 앞에 설명해 놨거든. 가연아 이따가 들어. 없는 거니까 얘 하면 안 되고 요 둘 중에 하겠지 현진아. 그래 놓고 요 아래 아는 뭐니까? 응? 뭐라고? 빨리 대묻지 말고 이 아래 아는 뭐니까? 양성이니까 빨리 양성이니까 날 왼쪽에 그냥 아래아로 하면 돼. 아래아 아로 발음해. 그냥 아로. 진짜 읽어봐요. 집에 가서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 수 있는 전체를 자꾸 얘기를 해봐야 돼. 왼쪽 오른쪽 하지 말고. 됐지? 맹가노니
만들었단 말이야. 아이고, 사람마다 어디 갔노? 사람마다 하여 뭐 하여금 수배 비읍 밑에 이렇게 이응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 뭐 미음 밑에도 있는데 얘를 우리는 순경음이라 해. 순경음 비읍. 그냥 순자를 넣으면 돼, 얘들아. 경자를 넣으면 돼. 이 비읍이 순음이잖아. 입술 소리잖아. 그러니까 순음이란 말이야. 비읍은. 원래 비읍은 이렇게 순음인데 이응을 딱 붙여버리면 좀 가벼운 순음이 돼. 가벼운 순음. 가벼운 비읍이야. 수배 뭐 이랬을 거야.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적으면 돼. 말하는 거. 니겨, 익혀, 날로, 날마다. 우리 요번에 문법 할 때도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미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하면 돼. 먹다에 뭐 먹이 혹은 먹음 뭐 이런 거. 이거 졸만데 뭐 살다에 삶 이런 식으로 명사를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 명사를 만들어주는 어미들. 적었어? 적어. 근데 옛날에는 옴이 있고 um이 있었어. 눈치 빠른 애들은 알겠지? 아, 앞에가 양성이면 옴, 음성이면 이래 쓰겠구나. 그지? 그러니 쓰다를 우리가 지금 하면 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그럼 옛날에는 쓰다라는 놈에 명사형 어미가 두 개가 있는데 음성이니까 얘를 쓴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치? 그리고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가 음성이니까 요 애가 온 거지. 그럼 미음이 여기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쓰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비읍 시오 저렇게 초성이 있으면 그냥 시옷을 읽어. 우리 쓰는 대로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날로 쓰매 이래 읽어. 그냥 쓰매 그지 이렇게 안 읽어도 되고 우리대로 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더라. 따람이니라. 따름이더라. 따람이더라. 그럼 보면 이제 뭐 자주, 애민, 창조, 실용 뭐 이런 것들 있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기서 우리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 얘들아. 뭐 엄청 많은데 일단 나와 있는 정도만 보고 학교에서 나중에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이 더 알려주는 거 있으면 우리는 그걸로 할 거고 일단 넘어가 보면 원래 게 이제 얘거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뭐 얘가 이제 원래 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글을 가로 방향을 쓰지 않고 세로로 썼다.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소리의 높낮이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방점 나타내기 위해 왼쪽에 방점을 찍었다. 말싸미가 아니라 말싸미 한 게 이어졌기더라. 됐지?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문은 아까 순경은 비어. 세모 얘는 알지? 얘는 중학교 때 했어. 현진이 뭐라 배웠지 이거? 세모로 배웠지?
이 배웠다니까 싫어 내한테. 반치음이라 배웠어. 반치음 시옷. 마찬가지 앞에 봐봐. 치음인데 그러니까 이잖아. 이빨이잖아. 시옷이 윗몸과 이니까 치음인데 반틈만 소리 내는 시옷이라 생각하면 돼. 시옷 스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야. 반 정도만 발음했을 거야. 얘는 여린 히읗, 히읗보다 약간 여린 애라 했고, 얘는 꼭지음 아까 했고, 얘는 아래아. 우리가 요번에 발음하면서 자음군 단수나 배웠단 말이야. 받침에 뭐 리을 기억이 있는 게 기억이 되는 리을 되는 배웠어. 근데 그 자음의 무리가 말의 처음에 있는 거. 즉 초성에 아까 본 것처럼 비읍시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두자음군이라 하면 돼. 말의 처음에 초성에 자음이 무리를 가지고 있더라. 여러 개 써있더라. 마찬가지로 문법처럼 벤소리는 안 돼. 그치? 몸 좋아 여기 나와 있고 밑에 음운들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됐지? 방금 다 했던 거야 우리가 지금. 아 그리고 지금 반치음하고 다 있고 비읍 개가 있고 비읍 시옷 개가 있고 뭐 그랬다는 거 정도는 그냥 알면 되고 나중에 우리 문장 보면서 한번 볼 거고. 그리고 넘어가 보면 사실 얘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건 아닌데 중요한 건데 일단은 환경에 따라 그랬는데 지금 환경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얘는 자음이 있을 때겠지. 자음. 그리고 얘는 봐봐 모음이고 모음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해 줄 필요는 있을까 우리는. 그럼 얘는 모음은 모음인데 이 모음을 제외한 거고 얘는 보니까 지금 그냥 이 모음만 되네. 따라왔나? 그러면 자음으로 끝나면 요 이응이 있는 이를 넣어서 요 받침을 집어 넣는 거지. 됐어. 아까 말싸미처럼. 됐나? 따라왔나? 요런 경우는 이게 해석을 하면 부처가 되거든, 지금. 해석을 하면. 부처가. 그러니 부처의 옛말이 부처란 말이야. 모음인데 모음이가 아닌 모음이니까 그냥 이를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데 이해 잘했는데. 그러면 달리는 이로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붙여도 얘를 우리는 다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주격조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준다는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저것만 나 100% 이해 안 돼도 우리가 나중에 또 진도 나가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보면 될까. 뭐가 나오냐면 11에 나와. 봐봐. 이래 나온다. 자, 내가 뭘 물을 거냐 하면 자, 봐봐. 이렇게 물을 거야. 얘는 원형이 불후라는 말이 앞에 봐. 불후라는 말이 있는데 모음 이가 아닌 우로 끝났으니까 얘는 이렇게 된 애가 여기에 합쳐진 거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앞에 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얘는 이 자체가 원형인데 2로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도 주격조사가 있다고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나와 시험에. 그럼 맞다 그래 애들이 70% 이상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집에 가 다시 한번 봐래 영상 자시고 오늘 다 까먹는다 나중에. 분명히 학교에서는 얘를 줄 거야.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문장을 줄 거야. 그럼 얘가 주어네 됐지. 분명히 주격조사가 뭔가가 있겠네. 우리는 주격조사 이 가를 써. 이 가를. 옛날에는 임마 혹은 임마 혹은 임마 를 썼단 말이야. 세 가지를 썼어 하면 안 돼. 이만 썼어 해야 돼. 우리는 이와 가를 쓰는데 옛날에는 야 안 쓰고 얘만 썼어. 얘를 다른 모양으로 썼어. 이거지. 주격조사를 세 개 썼어 하면 안 돼. 종류는 한 가지야. 이인데 얘를 다르게 쓰는 거야. 그래 놓고 봐봐. 그래 놓고 아 얘가 원형이 뿌리잖아 얘들아. 원형이 뿌리잖아. 그러면 뿌리의 옛날 말은 분명히 얘였을 거야. 분명히 뿌리니까. 우리가 뿌르라 한다면 불후였겠지만 우리가 뿌리라 하니까 원형이 분명히 얘였을 거야. 그러니 이가 와서 안 적었을 거야. 그럼 얘는 틀렸지. 따라왔어? 못 따라온 사람 있어 혹시? 다시 할게. 지금은 100% 이해 안 돼도 적어놓고 나중에 봤을 때 이해 정도는 돼야 돼. 무슨 말인지 대충은. 잘 적어놔 그래서. 부처잖아 얘는 부처. 그러니 부처의 옛말은 이거였을 거야. 그러니 모음 이가 아닌 모음이 와서 얘를 붙이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얘가 된 거야. 얘는 틀렸어. 이래 돼야지 설명이. 근데 붙여놓은 걸 결론으로 해서 봐봐 얘들아 봐봐. 여기 2로 끝났으니까 얘는 안 붙인 거다 그지? 이래 하면 안 돼. 2를 붙여버렸는데 2로 끝나서 이렇게 나온다고. 따라왔어? 뭔 말인지. 이걸 낼 거야. 시험에서는. 그러면 사실 왼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학교에서 좀 상세하게 얘기할 거야 아마 1학년 쌤들이 임마들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쉬워. 근데 야 2로 끝났으니까 지금 안 붙인다 이렇게 막 설명할 거란 말이야. 낚이지 마. 그 다음에 왼쪽에 아까 전에 둥기가 할 때 우리 썼지 그지? 둥기가 둥기에 이렇게 썼잖아. 그거 주격조사 이만 썼지. 이 가 안 썼지. 이만 썼다는 거는 가 안 썼다는 거야. 간형격 조사 아까 나랏 했잖아. 아까 우리 나랏. 목적격 조사 아까 했고 명사형 어미 있는데 아까 쓰다는 음성이니까 이렇게 했고 그게 여기 있어.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안 되는 거 다음 주 방학이니까 공부해서 와야 돼. 그리고 왼쪽에 의미가 달라진 애들 현재 쓰이지 않는 어휘들 현대국어와 다른 형태인 애들 좀 알아줘야 될 거고 한번 읽어볼게. 민치에 잠깨 한번 읽어보자. 가만 읽어보자. 읽어. 히읗이 종성에 있는 체언이다. 사실 이게 다 사라져 버렸는데 사라져 버렸는데 쌤이 할게. 사라져 버렸는데 이렇게 안 쓰고 우리는
요렇게 쓴단 말이야. 우리는 암닭이라 안 하고 암탉이라 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얘가 얘였을 거야. 얘가 얘였을 거야, 아마. 히읗이 있는 어떤 체언이었을 거야. 그러니 그 시읒이 남아서 현대 우리는 시읒과 기역을 합해서 살코, 그리고 시읒과 디귿을 합해서 암탉, 암탉 이렇게 발음을 하고 적을 거야, 우리는 아마. 됐나? 무슨 말인지. 나머지들은 또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 얘들아, 사실. 근데 나머지들은 여기 있는 예시들 정도만 일단은 알아놓게. 뭐 좁쌀, 햅쌀 이런 것도. 왜냐하면 조하고 쌀하고 했는데 좁이란 말이 돼. 그리고 그 해 처음 난 거 하면 우리가 햇 하거든? 햇곡식. 시옷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쌀만 비읍이야. 햅쌀, 햅쌀 하거든? 아마 쌀이 요런 글자이지 않겠느냐, 옛날에. 비읍, 시옷 글자이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어두자원군을 다 발음을 했대. 어두자원군을.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지. 뭐, 부살, 부살, 이랬겠지. 쌀 보고. 부살, 부살, 이랬지 싶어. 다 발음을 했대. 나머지는 뭐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될 거고, 얘는 한번 읽어봐야 되라. 얘는 뭐 할 거 없고.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25까지 하고 춘향전 그거 오늘 못한 거는 다 풀어오는 걸로 약속을 하고 집에 갑시다. 알았죠?